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23일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5월 10일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행사가 열립니다.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이 취임식과 관련된 종합적인 이 보도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바로 이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5월 10일 열린다. 그리고 이 장소는요, 통상적으로 했던 대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자,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장소를 여러 군데 검토했다고 합니다. 서울 광장도 검토하고,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마당도 검토하고요. 또 이 광주에 내려가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또 이 세종시에서 하는 것도 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취임식 이후에 대통령의 동선까지를 감안했을 때 통산적으로 해왔던 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 장소는요,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하고, 만약에 우천시에는 말이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로텐더 홀에서 한다. 한 인원은요, 400여 명 정도를 내부적으로는 로텐더홀에서 할 경우 최대 400명 정도만 초청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할 경우에는 최대 5만 명까지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청와대 앞들에서 취임식 하는 문제도 논의했는데,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 활용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취임식을 개최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는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현직 대통령이 직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시켰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현재 이제 박주선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위원이 총 8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본인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동서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서 우동기 대구 가톨릭대 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요, 인수위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서일준 의원, 그리고 당선인 특보인 박수영 의원, 정무위 간사인 김희군 의원, 이런 현직 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임기철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의원, 이미현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그 다음에 이도훈 당선인 비서실 특보 겸 홍익대 교수 6명이 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와 비서실의 유기적 협조, 전문성 및 여성 중용을 통한 균형과 통합의 상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렇게 인선 배경을 밝혔고요. 이 가운데 이도훈 특보가 취임식의 총감독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도훈 특보는요, 제1기획 출신이고 2008년도 MB 때 대통령 취임식,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을 연출한 공연기획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취임사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YS 때 정책기획 수석을 지낸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 그리고 부위원장에는요, 기자 출신이 이재호 전 한국출판문화진흥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취임사 쓰는데 여러 명이 임명이 됐어요. 14명 추가 필진. 나름대로 이제 아주 유력한 이제 필진들이죠. 유헌식 단국대 철학과 명예교수, 곽진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류재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고민희 이화여대 정액과 부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이용환 한반도 선진화대단 사무총장,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특임부총장, 박현 전 청와대 공보국장, 김재두 전 국민의당 대변인, 전승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정용화 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부위원장, 임기철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총 14명이 추가 필진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기획위원회에는요, 김수민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이 김수민 전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고, 작년에 국민의힘 홍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요, 홍대순 글로벌 전략 정책연구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국민통합초청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장실 전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에는요, 문숙경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추진위 위원장이 각각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추천위원회는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세대별, 청년, 여성, 그리고 보수진보의 벽을 넘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국민을 찾아서 취임식에 초대할 특별초청 국민그룹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임식과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큰 틀은 이제 완벽하게 끝난 것 같은데, 자, 이제 관심이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참석 여부, 여기에 관해서요, 당연히 박주선 의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래서 이 박주선 위원장도 당연직이죠. 뭐 당연직. 아니, 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보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참석을 한다. 이러한 입장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선거 활동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요. 지난 4일날 사전투표를 하면서 언론에 잠깐 보도가 됐고, 지금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에도요. 자택에 있으면서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이 확실시 되는 뒤에 김 여사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요. 당선인이 국민께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 여건이 허락하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 계층이나 통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직 대통령 참석 여부와 초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통합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고, 당선인은 취임식은 조촐하고 간소하면서도 근엄하고 국민들이 화합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초청 인사 이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만약에 이제 5월 9일까지 아주 시간이 그래도 제법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나온다면 또 언론을 통해서 동정이 보도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 이전에 대외적인 공식 행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 당선인 취임식 행사가 첫 행보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에요, 지역 민심 청취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지역 행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민생 현장을 돌아보는 일정을 준비 중이다. 선거 기간에 국민께 했던 약속을 잘 실천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일정이다. 그리고요, 방문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점에 가려고 검토하고 있고, 원칙은 정해졌지만 어떤 지역을 방문할지는 결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지역 행보와 관련해서는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가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초선 의원들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초선 일부 의원들이 지역 민심에 좀 귀를 기울여달라, 여기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화답 차원에서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4일하고 15일에도 남변문 시장, 그 다음에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고, 인수 의원들에게도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그래서 현장 행보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방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국은행 총재 임명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금융통화당국의 최고 이 수장을 임명한다라는 측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 민생경제도 살리고 또 국가 이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금융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뉴스지만요,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이 회동과도 직결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근데 여기에 관해서요, 참 이례적으로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진실 공방이 청와대와 그 다음에 장제원 비서실장과의 사이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를 해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이 무슨 소리야, 나하고 10분밖에 통화를 발표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발표하기 10분 전에야 통화를 했고, 통화를 했다. 우리가 추천한 것은 아니다. 추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냥 좋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갖고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이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곧바로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불쾌한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을 향해서 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와대 이러한 경고 메시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협의한 적이 없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춘추관에서 고위 관계자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박수현 수석일 것 같아요. 고위자 붙었으니까 이 누구죠? 이 박경민은 아니죠. 윤석열 당선인 측과 진실 공방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 많이 언론에 나오길래 두 사람을 물어봤다. 둘 중 누구냐 했더니 윤 당선인 측이 이창용이라고 해서 이창용을 인선한 것이다. 그리고 이창용 후보자를 검증했냐고 물어보길래 검증은 과거 금통위원 후보로 거론될 때 한 게 있어서 문제 없더라라고 했다. 당선인 쪽에서도 이 후보자에게 할 의사가 있느냐고 확인했다고 들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날 이 후보 이창용 인선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 측에 미리 알렸는데 윤석열 당선 측에서 합의한 적 없다. 취지로 전에 왔다고 이 사실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1시쯤에 당선인 측에 전화를 해서 기분 좋게 원하는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좋아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내부 절차도 마치고 오늘 공개하겠다고까지 설명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사람이 바뀌었다. 딴 사람 할 거다라는 주장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패키지로 해야지 왜 이것만 하냐고도 했다. 그러면서요. 세 가지가 섞여서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감사위원, 한국은행 총재,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 상임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쪽 인사를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계기가 되어 잘 풀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당황스럽다. 이러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거 정말, 참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서로가 해명을 했는지, 이거는 뭐 분명히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청와대에 말하자면 이제 양산사저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양산사저에 지금 꾸미고 있는데 이달 말 중으로 사저는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경호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3억 원을 들여서 조경수목 울타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인수위의 30대 여성 원자력 전문가가 지금 이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군지 또 이 언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